안녕하세요. 네, 저는 1기 수업 나눔 교사에 이어가지고 올해 이제 2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다양한 토익 토론 수업 이렇게 주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기존 토익 토론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면 학습자 주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주제를 에듀테크 활용해서 학습자 주도성 기르기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 총 두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급 디베이트 대회인데 에듀테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급 헌법 만들기 이거를 이제 또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6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인천 전체에 노트북이 보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6학년 두 학급, 5학년 두 학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기존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을 5학년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에듀테크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굉장히 좋은 발표해주신 정혜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썼던 단어거든요. 이제 오래도록 우려먹기라고. 근데 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해가지고 막 너무 잘해서 막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한 번의 에너지가 교사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한 번 해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수업의 형태 그리고 또 모든 학생들한테 꼭 입시랑 관련이 없이 요즘에 원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직업이 옛날보다 훨씬 그리고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직업이 생기면서 또 소득도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엔 좀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저의 관심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종합되는 게 저는 이제 디베이트여가지고 이런 면에서 한번 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기 활동 때 개략적인 그 학급 디베이트 활동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몇 가지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디베이트 하면은 그 뭐 토론이랑 디베이트는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의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승패가 있다는 것이고요. 교과서에서는 꼭 이 토론 단원에서 승패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디베이트는 이제 좀 더 규격화돼서 승패가 있고요. 승패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역할 중에서 찬성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판정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또 있고요. 그냥 의견이 있으면 찬성이든 반대든 그냥 원하는 만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뭐 주장 다지기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패가 있으면은 그냥 그 토론을 했을 때보다 학생들이 확실히 그 흥미와 승부욕을 좀 돋우는 면에서 남학생들 특히 참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대신에 승부욕이 좀 지나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갈등이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좀 변경을 좀 해보았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돋우기 위해서요. 어떤 책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급 노래, 학급 송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근데 이제 그냥 만들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사 바꾸기 대회를 학급 공모로 해가지고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뭔가 흥겨운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조금 귀에 잘 들어오고 아이들이 가사도 잘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송이 좋은데 그래서 광고 음악 중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아이서티 그 달라송이라고 제가 한번 잠깐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리듬의 가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가사를 가사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바꾼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노래 없는, 그러니까 보컬이 없는 음원 MR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막 좀 뭐 이렇게 기타를 잘 치는 그 선생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편해진 게
어플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도 유튜브에 워낙 많은 게 있어서 또 대부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광고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음원만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있는 예산에서 저는 이런 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마이크 세트인데 여기 버튼 중에서 MR 버튼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게 어떤 음악이든지 보컬이 삭제된 상태에서 음원만 재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반주로 해서 예, 노래를 녹음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바꿔서 이제 부른 거는요. 예,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막이라든지 이게 이제 글자 폰트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 중에서 희망 학생들한테 제작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막 어플 요즘에 워낙 많잖아요. 뭐 키네마스터, 뭐 블로 이런 것들, 브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도록 했고요. 요즘에는 뭐 따로 이런 거는 지도를 하지 않아도 학생 5학년 정도 되면은 학생들 중에서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작을 했더니 이렇게 글씨체가 막 너무 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학생들이 막 만들어서 많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학급 디베이트 할 때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뭔가 집중력도 좀 높아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논제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논제를 만들기 전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한 삶에 실제적으로 관련이 되는 게 돼야 굉장히 학생들이 집중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변의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금을 만들게 요즘 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그 이제 자기에게 요즘에 이제 어떤 갈등 또는 희망사항 이런 게 이제 다들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얼만큼 사용할 수 있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디까지 뭐 SNS를 할 수 있냐 뭐 유튜브는 뭐 사용 동영상도 가능하냐 뭐 게임도 가능하냐 뭐 그런 걸로 해서 다들 갈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제를 정해 봤고요. 그리고 논제를 정할 때 이렇게 용어를 하나하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번 용어 정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했는데요. 그럼 학교 안에서 할 때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한번 디베이트를 해볼 거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실도 포함할 거냐. 그리고 화장실도 우리 디베이트에서 포함하냐? 그리고 복도도 포함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장소는 학교 아니라는 것은 교실, 화장실, 복도도 다 학교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디베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소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언제 하는 걸 할까?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집에서 그러면 사용하는 것도 하느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등하교 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은 다 포함한다. 그래서 항상이다. 학교에 있는 거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폰은 당연히 포함이고 교실에 있는 노트북은 제외한다. 거기 그 노트북은 뭐 과제에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기 이번 주제에는 제외다. 왜냐하면 너무 범위를 넓히면은 찬성 반대 중에 어떤 특정 팀이 너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용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는 모두 포함하지만은 게임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게임을 포함하면은 게임이 이제 뭐 안 좋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한쪽 그 팀이 너무 이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게임은 학교에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하고 논제를 정의를 하고
용어 정의 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반 입장을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일단 역할을 나누기 전에 모두 세 가지씩 준비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근거와 그럼 내가 이거 근거를 들면 상대방은 뭐라고 질문이나 반론을 할 수 있을지,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할 건지, 그 반론을 꺾을 것인지를 동시에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한 후에 이제 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구글 슬라이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일반 액세스에서 링크를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링크만 있으면 모두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편집자 역할, 뷰어 역할, 댓글 작성자 역할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팀 안에서만 같이 작업을 할 때는 편집자 역할로 공유를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서로 팀 안에서만 서로 이제 이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팀에게 발표를 할 때는 뷰어 역할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디베이트 할 때 하진 않았지만은 뭐 글쓰기를 하고 다른 친구 작품을 뭐 고쳐 쓰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을 쓴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댓글 작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기능이지만 이렇게 권한을 다르게 할 때 굉장히 이게 활용 범위가 높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이 클래스에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역할을 이렇게 뭐 자료 수집, 뭐 발표, PPT 작성 막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요. 이제는 그냥 동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별로 역할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하는 학생은 자기 거를 다 완성을 하고 해쯤에 이렇게 근거 통계 자료까지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아직 그런 게 느리다 보니까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자기 팀의 페이지를 보고 아직 안 된 친구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협업도 잘 일어나고, 약간 너무 잘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임승차하게 되는,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의 첫 번째 이제 토론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첫 번째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할 때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이유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주관적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를 들도록 했습니다. 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통계 자료라든지 인용, 사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바드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때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 뭐 이런 거 이제 검색도 하고 자기 생각도 쓰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했지만 생성형 AI 구글 바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교사가 보호자의 감독 아래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보면은 막 있지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은 내용은 반드시 해당 내용을 이제 이게 사실인지 필수적으로 검색을 해서 출처와 이 기사의 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상 반론 생각해 볼 때도 요거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이 의견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반론할지, 이거를 학생들이 예상하는 거를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고 이것도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과 다른 게, 작년에는 이제 한 가지 논제로 한 번씩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3라운드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스마트폰 논제를 사용할 때는 작년과 비슷하게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판정 이렇게 했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주장 다지기 단계를 없애고 청중단 질이라는 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설하는 이유가, 찬성 반대 학생들은 막 이게 준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승부욕에 불타서 하는데, 판정을 맡은 학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긴장도가 떨어지고 좀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장 다지기 단계를 없애고 그냥 이 판정단 학생들이 이 청중단도 겸임을 해서 이제 주장 펼치기와 반론이 끝난 이후에 청중단 학생들이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이번 토론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질문이나 반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도 이제 판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반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고 그 판정에도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것 논제로 할 때는요. 주장하는 글쓰기 단계를 마지막으로 신설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했던 국어 단원 성취 기준 단원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총 3번을 하면서 그러니까 찬성 반대 판정단을 다 경험을 한 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찬성이냐 반대냐 그거를 결정하고 이때까지 나왔던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글쓰기를 이런 6단 논법을 활용해서 써봐라 이렇게 해서 어, 안건을 먼저 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3번을 해보니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그리고 이유는 주관적인 자신의 이유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이렇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반론을 꺾는 거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그렇지만 내 주장은 이거다. 이렇게 6단 논법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감상, 느낀 점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중에서 좀 제가 스스로 의도한 대로 좀 잘 됐다, 좋았다라고 이제 스스로 좀 보람됐다라고 느낀 게 좀 판정단 한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판정단과 청중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겸임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판정단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 이런 의견과 그리고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이거 단계를 바꾸면서 협업이 잘 되는 것에 제가 목적을 많이 뒀는데 그 부분을 써준 감상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근거 찾아서 하니까 재밌었다. 그리고 3가지 역할을 다 해보니 배운 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절차를 좀 바꿨는데 스스로 바꿨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구나. 그리고 같은 팀의 합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뭔가 팀 플레이 이게 중요하다. 이거 협업하는 거를 아이들이 조금 했구나.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노키즈 존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다음 주제를 제안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예전 매번 하던 그대로 하다가 좀 바꿨는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급 헌법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교육과정 국어 이제 사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2가지 이제 연구대회도 하면서 2가지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를 활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먼저 처음에 이제 완성된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시안을 도출해서 피드백을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 내용을 이제 토파 보기를 담임 교사와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디지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캔바 그리고 북크리에이터, 뭐 구글 슬라이드 사용법 이런 거를 익히는 시간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선생님과도 이제 함께 하면서 요런 조금 더 학습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리고 학습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거꾸로 학습 뭐 이런 것도 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학습은 요즘에 웬만한 국가기관이 다 이런 그 누리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누리집에 특히 어린이 헌법재판소 누리집에 갔더니 게임 형태로 해가지고 내용을 익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도 스스로 하고 게임도 하면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인터넷 실명제 찬반 토론을 해가지고 이거를 회전목마 토론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회전목마 토론 그냥 찬성 반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좀 처음에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미 학급 디베이트 대회를 이제 거친 후에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잘 준비를 해서 찬성 반대 다 준비를 해서 자기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떨 때는 찬성이 되고 어떨 때는 반대가 되고 그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이 바깥쪽 원 학생들만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참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어린이 그림책 작가가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헌법 그림책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그냥 헌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1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헌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자기가 이게 그냥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뭔가를 그 실제성이 좀 들어가서 훨씬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학생들이 조항을 줘서 이렇게 만들도록 했고요. 그리고 실과 시간에도 다른 이제 과목과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춘기 6학년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간식 만들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식을 쭉 만들고 요거를 가지고 인기 투표 어떤 게 건강하고 마음에 드냐 이렇게 해가지고 6학년 학생들한테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그냥 그 전에 요리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학생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짧게 보셨지만 좀 확대해서 보시면 조항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사례, 그러면 31조, 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 그리고 그거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플은 이제 북크리에이터라는 어플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 추구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은 뭐다? 부모님과 내 친구들과 뭐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그리고 캔바, 투닝 이런 프로그램에서 생성형 AI 이런 거 활용해서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년 대상을 학생으로 발표를 하였더니 이렇게 자기들이 모든 별로 스스로 뭐 상품도 주고 퀴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의외로 1학년 학생들도 좀 이렇게 열심히, 오히려 이렇게 1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발표를 잘하고 이렇게 질문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분위기도 활기차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급 헌법 만들기를 이렇게 피라미드 토의 방법을 거쳐 가지고 저희 반 이제 청호 5학년 1반이니까 청호 5일의 기본권, 청호 5일의 의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렇게 각자 토론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거 뽑힌 거 2개씩 줄이고 또 2대2로 4대4로 해가지고 8대8로 이렇게 하는 피라미드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내가 선생님이 된 기분이어서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뭐 1학년 때 알려주니까 선생님이 된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헌법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했던 것보다 훨씬 또 이런 아이들이 또 느낀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런 프로젝트 수업 형태를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